안녕하세요, 건달랑사입니다. 오늘은 살충제 처음 뿌릴 때 어떻게 뿌려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살충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섞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를 그냥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살충제를 쓸 때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섞어서 써주면 효과가 좋고, 그리고 벌레가 더 늦게 생기고, 그리고 작은 벌레가 더 많기 때문에 벌레를 이제 방지하기가 훨씬 더 편한데요. 약을 쓸 때는 작년에 영상에도 말했듯이 아무거나 다 섞는 게 아니고 성분이 다른 거를 서로를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용량을 세게 하면 안 돼? 예, 그것도 맞아요. 용량을 세게 하는 것도 맞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쓸 거는 BTW, 얘는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섭식독이고,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총진싹, 얘는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붙어 가지고 발화를 해서 벌레들을 죽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관주든 연면시비, 얘는 보통 관주를 권장을 하는데 연면시비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봄에 한두 번밖에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얘는 블루베리처럼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 습한 환경이 유지가 되면 곰팡이가 생겨요. 얘가 원래 곰팡이균이거든요. 백광균이라고 해갖고 곰팡이균이 원료인데, 그래서 얘를 쓰면 습한 환경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봄에만 쓰고요. 그리고 이제 선충독,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아시는 분들은 저거 지렁이 잡는 건데, 토양 관주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료를 보셔야 돼요. 원료를 보면 얘가 주 원료가 이제 동백나무 추출물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접촉독이에요. 그래서 동백나무 추출물 원료로 된 다른 살충제를 보면 땅에다만 뿌리는 게 아니라 연면시비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름이 선충독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연면시비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오늘은 지금 안에 있는 걸 그냥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해충박사, 얘 같은 경우에는 고삼 추출물인데 접촉독이에요. 피부에 닿으면 신경이 마비돼서 죽이는, 그래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피부에 닿아서 곰팡이가 자라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한 병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30, 30, 40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30, 30, 40%가 들어있는 거 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를 각자 단일 성분으로 된 거를 하나씩 전부 다 같은 물에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겠죠.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할 때는 처음에 항상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사용하고, 중간에 도저히 안 잡힌다 할 때 이렇게 사용 한 번씩 해주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 한 번 사용하고, 얘 한 번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지 같은 경우에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한 번씩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우스는 외부 환경보다 벌레들이 자라는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노지보다 약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좀 줄이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좀 늘려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재배 환경에 나는 이 정도 간격이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게 전부 다 유기농업자재 인증받은 친환경약인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지? 모든 약물들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거를 보고 서로 다른 계열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내가 섞어야 되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농약방 가서 물어보세요. 농약방 가서 물어보면 섞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농약방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섞어서 사용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섞어서 사용을 할 때는 항상 비료도 그렇고 이런 살균 살충제도 그렇고 성분명을 보세요. 그래서 성분명이 봐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함량이 중요해요. 함량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서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효과가 아마 괜찮게 나타날 거예요. 친환경약제 뭐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몇 년간 사용해 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제 비싸서 그렇지 써볼 만한 가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몰라서 막 고민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친환경이나 뭐 유기농 이런 거 무농약 재배를 하면 약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유기농업자재 인증받은 제품 사용하시면 되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또 훌륭한 농업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찍을 거 끝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주도 마찬가지예요. 관주도 똑같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섞어서 관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주 영상은 따로 찍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거 돌아가면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뭐 설명 다 됐는데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제가 다른 거를 혹시나 하게 되면 이거를 왜 다른 거를 하고 왜 다른 걸 섞어서 사용하는지 그때 영상 한번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약을 쓸 때는, 자, 약을 이렇게 들어붙잖아요. 부으면 자, 이 병들이 남아요. 병들이 남으면 이 병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깨끗이 씻어서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빈 병을 이렇게 헹궈서 물에 다시 붓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 병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뭐 이 방법을 선택하시든 선택을 안 하시든 그거는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본인들한테 맞냐 맞지 않느냐를 따져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한 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사서 구매하셔서 똑같은 약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굳이 저 따라서 같은 약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